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42회인데요. 아이고 많이 했네요. 242회인데 지금 우리가 49만 9천 명이죠. 50만 넘었습니다. 50만 넘었어요? 네. 오, 50만 넘은 날이네요, 오늘. 참 올라가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242회째인데 오늘은 양 교수님 조금 그동안 계속 토막 얘기만 했어요. 대한민국 살인사건 하다 보니까 토막.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살인의 어떤 행위 자체가 잔혹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토막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좀 그것도 약간 배제 한번 해보고 약간씩 좀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뭐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도 되고 살인 사건하고도 연루가 되니까 양수겸장으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골라봤는데 인터걸 사건이에요. 인터걸이면 뭘 인터걸이라고 그래요? 인터걸 뭐 우리 염 교수야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용어 정의 좀 해주시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국제 창녀 그렇게도 부르죠. 국제 윤락 여성 뭐 이렇게 러시아 해외로 출신 나가는 이제 성매매 여성을 인터걸이라고 많이 부르죠. 뭐 그건데 러시아 요번에 이제 고른 거 제목은 그렇게 붙였어요. 러시아 무용수. 무용수하고 이제 괄호 열고 말만 이제 명목상 무용수로 왔지만 실제로 하는 건 인터걸이에요. 유흥업 쪽으로 성매매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무용수 괄호 열고 인터걸 살인 사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거 99년도예요. 한참 전 얘기. 근데 99년도면 이해는 가요.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 러시아 여성들 무지하게 들어왔으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99년 3월 12일이 금요일입니다. 99년 3월 12일 금요일 날 새벽 05시 05시경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이를테면 비아그라 나이트클럽. 이름 너무 멋있네. 그 클럽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서 러시아 무용수 뭐 명목상은 무용수예요. 타티아나. 그 당시에 23살입니다. 23살. 타티아나라는 여성이 살해돼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봉고차 밑에서 발견이 됐어요. 승합차 밑에서 발견. 그러니까 누군가 죽여가지고 그 승합차 봉고차 밑바닥에다가 밀어넣어 버린 겁니다. 시체를. 그래서 이제 이게 시신이 이제 발견됐는데 이 시신은 누가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당일 날이에요. 3월 12일 날 아침에 이제 08시 날이 밝았잖아요. 현장 옆에 그 건물 내부 공사가 있었대요. 그 공사하던 직원이 인부가 이제 아마 화상 몰래 쉬하려고 승합차 쪽으로 갔다가 밑에 뭐가 보이는데 보니까 피투성이 러시아 여성이 죽어 있는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팔다리가 보였나 봐요. 사실의 증거죠.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그 신고받고 출동해가지고 시신 이제 외관 검시했어요. 보니까 면도칼로요. 면도칼로요? 면도칼입니다. 목하고 얼굴을 46회 그었어요. 46회. 얼굴 위쪽만 막 꺼댄 겁니다. 막 그냥 얼굴 위에만. 일이야 이게. 그리고 돌로 때린 흔적. 돌멩이로 때린 흔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사람이 생전에 있을 때 인상착의 뭐 금목걸이, 금반지, 휴대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등등 한 125만 원 상당이 강취돼서 없어진 거예요. 다 뽑아가. 없어진 거네요. 분실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강도살인으로 그렇게 볼 수 초기에는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인근을 전부 현장 탐문 수사를 합니다. 그 탐문 수사를 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슈퍼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나 그 새벽에 어제 새벽에 말이야. 여자 둘을 봤는데 그 여자들이 러시아 여자들이었는데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은발이야. 은발이고 한 사람은 검정머리였어. 근데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손이 뻘게 피철갑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경찰한테 해줬어요. 그럼 저 경찰 입장에서는 장수도 그 인근이고 시신도 거기서 발견됐고 그러면 러시아 여자 2명이 러시아 여자 1명을 죽인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사망한 여성 있잖아요.
이 여성 타티아나를 이제 경찰이 조사를 했고요. 음. 그 여자가 무용수라는 사실을 밝혔고 예, 예. 어느 업소에 가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밝혔죠. 네. 그래서 업소를 또 중심으로 이제 탐문 수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타티아나의 마지막 행적을 당일날 그렇죠. 찾죠. 마지막에 본 사람 새벽 시간이니까 그죠? 그랬더니 아까 은발 네. 흑발이죠. 네. 그 두 여자 2명하고 이 타티아나가 술 마신 게 남아요. 맞아. 아. 그래서 이때부터 경찰이 이거는 유력한 용의자가 이 두 사람이다. 면도칼 쓴 것도 또 면도칼 쓴 것도 예, 그렇고 예, 예. 이제 돌 때리고 그러니까 또 2명일 가능성이 있잖아. 예. 각각의 흉기가 다르잖아요. 예, 예. 하나는 돌로 때렸고 하나는 저 면도칼로 휘둘렀고. 네. 그러면 2명일 가능성이 있고 2명이 공교롭게 손에 피 묻은 채로 갔으니까 예, 예.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 여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추정이 나서는데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밝혔어요 경찰이. 네, 누구야? 밝혀보니까 예. 한 명은 파트리나 엘레나 엘레나 22살이에요. 22세. 파트리나 엘레나 예. 역시 뭐 무용수라고는 명복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베르넨코 나탈리아 나탈리아. 23살 여자예요. 이 여자도 역시 무용수예요. 예. 타티아나도 아까 23살이었죠. 예, 예, 예. 그 또래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2명 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아, 불체로 되는 예, 거예요? 불체자예요. 왜 그러냐면 엘레나 같은 경우에는 98년 2월 달에 그 전에네. 예, 2월 달에 관광 비자로 우리나라에 3개월짜리 들어와서 예, 눌러 앉은 거예요. 예, 예, 관광 그리고는 유흥업소 돌아다니면서 몸 파는 어떻게 보면 성매매 여성이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탈리아 같은 경우는 98년 8월 달에 6개월 뒤에 들어왔어요. 예, 예, 예. 그 역시 관광 비자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마 지들끼리 이제 둘이 각각 들어왔고 불법 체류자로 왔는데 6개월 단위로 본국에서 알아갖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업소에서 만났겠죠. 뭐. 그러니까 업소 같은 데 만났다가 나도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이러고 살고 있고 너도 그렇게 사는구나 친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2명이 이태원 그 유흥업소 등등을 이제 전전하면서 네. 이 접객부로 일하면서 네. 일을 하다가 저 지금 사망한 타티아나 네. 이 여자도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네. 같은 러시아 출신이고 같이 친해진 거 이거 어울린 거예요. 네. 셋이서. 네. 근데 3명이 잘 어울렸는데 왜 죽였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네, 네. 근데 이제 경찰이 더 조사를 해봤어요. 네. 일단 이 두 사람을 쫓는 건 좀 별개로 하고 네. 쫓아도 또 살해 동기라든지 또 죽일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경찰이 또 별도로 수사를 다 해야 따로 되니까. 해야지, 그건. 이제 다른 팀에서 이렇게 봤더니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이 타티아나라는 여성이 다른 러시아 여자들을 술집에 이렇게 넣어준대 소개를. 알선책이에요? 그러니까 타티아나가? 이 타티아나 본인도 저 성매매 여성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러시아 여성들을 소개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약간의 급수가 있는 여자야. 이를테면 타티아나는. 표는 급수가 있는 거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거 유흥업소에 외국인 공급권을 둘러싼 살인극 애매하네. 이때 상당히 심했거든요. 근데 마피아도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막 그러니까 따라잡고 있잖아요. 이게 저 유흥업소에다가 외국인 그 러시아 여성들 예, 예. 공급권 네. 요거 관할 싸움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게 아닌가. 보도, 그러니까 외국인 보도. 내 지역, 네 지역 뭐 이런 거. 외국인 보도죠. 뭐 이를테면.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도 보도반끼리 싸움 엄청 하잖아요. 이 새끼들. 지저분하죠. 그거 가르마 타주는 새끼들이 있어, 전문으로. 예. 가리마. 김복준이가 이제 이 지역 그 노래방 이거 전부 이제 아가씨들 저 여성분들 그 보도해 주는 사람이야. 근데 이쪽에 연건영이가 해. 근데 겹치는 부분 있잖아 항상. 동네가 겹치는 노래방이 있잖아. 노래방을 싹둑 자를 순 없잖아. 그 겹치는 노래방에 여기서 김복준이한테 부르면 김복준이가 내 여자 갖다 줘. 그 어떤 날은 뭐 보니까 얘는 상관없잖아. 걸쳐 있으니까 경계선이 있으니까 그 항상 경계선이 문제야 뭐든지. 어느는 연건영이 불러서 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열받는 거야. 저기 우리 건데 여기 우리 건데 쌈 나는 거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두 사람 김복준이하고 연건영이보다 초월한 두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 짜잔 나타나고 그 새끼들이 가르마 타줘. 야, 이 걸치는 선에서 저쪽 거는 네가 먹고 이쪽 건 네가 먹고 이런 새끼들도 있거든요. 저 카페에서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예. 난 막 현직에 있을 때 싸우는데 그거 많이 봤어요. 중간에 누가 이렇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가르마 타준다고 진짜 그러지 가르마 본 적 타준. 있어요.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안산에서. 진짜 꼴같이 하는 것들 있죠. 그 건달도 아니고 애매하더만. 고문이셔 그분들이. 예, 애매하더만. 하여튼 이게 외국인 유흥업소의 외국인 공급권을 가진 어떤 알력에서 야기된 살인 그럴 수 사건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태원 일대에 있는 러시아인들 전체 상대로 탐문 들어가요. 일 커졌네. 이거 이 수사했던 그 직원 아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 근데 이제 수사 과정은 뭐 단순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살인 사건에서 수사 과정은 막 휴대폰 추적해서 쫓아가고 막 스펙터클 하잖아요. 그 일견 보면 참 그 힘들기는. 네. 그런데 이런 수사는요. 사실은 루트를 쫓아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네.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라는 핸디캡에 걸려갖고 말이 돼야죠. 그것도 불체자고. 불법 체류자라 네. 조금만 뻥긋하면 동시에 아파트 도망가고. 호텔 전체가 다 도망가고 다 보따리 도망가래, 싸갖고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사거든요. 저 알아요 이 수사. 검거될까봐. 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태원 일대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탐문에 치중을 했는데 한국 경찰이 이제 이 사건 이전에 몇 건의 사건 처리한 그 선례가 있어요. 그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 어떤 사건이었냐면 네. 러시아에서 마피아들이 무용수하고 그 율락 여성들을 그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 무용수나 가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네. 그러니까 예술 흥행 비자라고 그래서 예. E6 비자는요. E6요.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싱어, 네. DJ, 네. 그다음에 이제 밴드, 댄서, 예, 뭐 밴드 하는 댄서, 예, 뭐 연주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술 흥행 비자로 좋아하고 공연 목적으로 예. 들어오는 거예요. 공연 예술 비자. 근데 실제로 그 들어온 사람들이 자국 내에서 연애 활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여염집 그냥 여성들인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연예인으로 둔갑시켜갖고 마피아들이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결국은 접객행위시키고 쫙 뿌려놓고 그들로부터 갈취하는 거예요, 돈. 네, 성매매까지. 요게 이제 있어서 수사를 꽤 했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저 용산경찰서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있어갖고 일망타진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이게 연관돼 있을 개연성이 높다. 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네. 또 그 무렵에 이 러시아 상인들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때 보따리. 보따리상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한국물 이 보따리상들은 또 이 아가씨들이 이 여성들이 모여 있는 인근에 있어야지 러시아에서 갖고 온 그 뭐 식품이나 이런 걸 공급을 해주지. 네. 보따리들이. 네. 그러니까 또 그들도 그 인근에 살아요. 붙어서 다닥다닥. 네. 그 대체로 동대문에 있는 그 호텔 이름 얘기 안 해야 되겠다. 동대문에 있는 뭐 땡땡땡 호텔. 그 뭐 무슨 호텔 이게 네, 좀 많아요. 저렴한 호텔들이 네, 있었어요. 저렴한 동대문 쪽에. 큰 병원 옆에. 예. 하류급 호텔 예. 맞아요. 예. 알겠죠 어딘지. 예. 그 호텔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었어요. 바글바글 했대요. 바글바글 그때 살았단 했어요,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 학교 앞이라. 그 집에.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막 수사하고 댕기고 막 쑤시고 댕기고. 근데 막 어려웠대요. 쉽지 않죠. 호텔 한 번 가고 호실에서 이를테면 뭐 올가하고 한참 얘기하고 옆방 갔더니 다 도망가고 없어 이미. 그 호텔 주인은 방방 뜨고. 그 열받겠지. 경찰이 한 번 들어오고 나면 거기 그 장기 투숙기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오니까. 장사 못 해먹는다고 난리치고 예. 애도상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 관계없이 경찰이 찾아왔다면 다 도망가지. 난리였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불법 체류자니까 다 도망가요. 마피아도 그렇고 거기.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아니어도 관광비자가 아직 기간이 살아 있어도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성매매이기 때문에 네. 경찰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좀 참고로 그 당시 그 동유럽권 여성들하고 이 마피아들이 한국 경찰 되게 무서워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그 경찰을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냥 막 전기 매기고 막 이랬나 봐요. 검거할 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도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 쫄았다 그러더라고요. 지네 나라 경찰하고 비교하면 뭐 예. 똑같은 줄 알고 그랬죠. 예. 결국 이제 뭐 그렇게 탐문하는 과정이고 참 두 사람 아까 엘레나하고 나탈리아 예. 요 두 사람은 결국은 경찰이 못 찾다 보니까 예. 전국에다 지명수배합니다. 이제 이것들은 그날 이후로 행불돼 버렸어요. 찾아야지.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출국 금지하는 거예요. 나가지 그리고 못하네. 둘 못 나가게 해놓고 전국에 이제 수배하고 이제 그리고도 이건 살인 사건이니까 네. 물론 러시아 사람이 한국이라는 땅을 빌려서 러시아 자국민을 죽인 사건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땅만 빌려주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 손치라도 관할권이 대한민국이고 우리죠, 속죄주의. 대한민국에서 그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면 대한민국이 그 전속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럼요. 사건. 또 반드시 범인 검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수사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속 탐문했어요. 도망가면 도망간 대로. 계속요. 예, 계속 탐문하면서 이제 불체자 안 한다 우리. 불법 체류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는 거지 경찰이 하는 거 아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 러시아 무용수들을 이잡듯이 뒤진 겁니다. 그래갖고 이 두 사람 엘레나하고 나탈리아의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드디어 몇몇 이 무용수로부터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요 두 사람이 그 중에서 엘레나라는 여자 있잖아. 아까 나탈리아하고 엘레나인데 엘레나가 애인이 있는데 나이지리아 사람이다. 남자가 남친이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정부에 살고 있다. 요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형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유흥업소가 있으면 유흥업소 웨이터들이 또 그렇죠, 뭐 있겠죠. 무용수들을 손님 객실에다 넣어주고 그 무용수들이 5만 원 받은 데서 2만 원 또 떼먹어요. 소개비로. 그 웨이터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손님들 연건정 교수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한 잔 간단하게 우리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앉아서 맥주를 먹고 있는데 웨이터가 딱 와가지고 러시아 8등신 미녀 보내드릴까요?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치면 5만 원씩 준단 말이야. 거기서 2만 원 그들이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해요. 알선비를 받네. 알선비 받았습니다. 그때. 그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 내용을 알으니까 유흥업소 업주나 웨이터 상들에서 정부 입수 엄청 많이 했었던 겁니다. 이게.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이 영화로 나오겠다. 이거. 그래 이제 결국 엘레나 애인이 나이지리아 사람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리고 엘레나 전화번호도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치 추적 들어갑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그랬더니 의정부 쪽에 뜨는 건 명확합니다. 의정부예요? 의정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좁히고 그 좁힌 건 두 사람이 동시에 뜨고 혹은 세 사람이 같이 뜰 때. 나이지리아 애인까지 셋이 같이 뜨면 한 장소에 셋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이면 이제 추적하기 범위 확대하기가 좋죠. 네. 그렇게 해서 3월 22일 새벽 그 동두천 생현 3동 그러니까 열흘 뒤에 네. 동두천시 생현 3동 저 여기서 동두천 제가 수사과장 했었으니까요. 생현 3동이라는 그 동네 구도심이에요. 그 러브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 이름 거 202호에서 검거했습니다. 202호에서 요 두 사람을 딱 검거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출국 준비 중이었습니다. 짐 다 싸고 튀려고? 예, 튀려고. 아마 짐작컨대 출국 금지가 돼서 비행기 탈 수는 없었고요. 이들은 아마 배를 타고 그렇죠. 부산 가서 그 부산이나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거. 이렇게 아마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은신처를 제공했던 숨겨줬던 그 카리오프 디미터리 요 27살 먹은 남자 요것도 같이 검거가 됐는데 얘는 이제 나이지리아 애인이잖아. 경찰이 너 끝까지 지금 혼자만 있었어. 경찰이 그 집에 덮치니까 너 어디 갔어? 애인 너한테 온 거 다 알아. 너 만약에 얘기 안 하면 그렇지, 너도 범인도 같이 그때, 가. 그랬더니 그냥 호텔까지 문 앞에까지 안냈대. 야 훌륭하네. 호실까지. 이거 깔끔하네. 전화로 확인해가지고 202호까지 확인해서 그냥 안내해서 수사에 아주 적극 협조를 한 모범 시민이었다고.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 그 도피죄는 은닉죄는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알고 피해줬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사건 발생 건 20일 만에 이제. 그럼 잡힌 거예요, 둘이 그냥 순식간에. 순식간에 잡힌 거예요. 고생해서 잡았네. 근데 얘들 검거하자마자 그 얘기 하더래요. 뭐라고요?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타티아나가 그 러시아에 하바rov스크래요. 거기에 아들이 있대요, 아들. 타티아나 아들이 죽은 여자. 그 아들이 있다는 거를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죽였잖냐. 하나는 돌로 때리고 하나는 면도칼로 마구 그걸 그래서 죽였잖냐. 그 타티아나 죽인 게 너무 후회된다. 특히 그 타티아나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 그렇게 하면서 그 두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뭐 경찰 앞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사람을 잔인하게 둘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엘레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치과 의사였어요. 공부는 좀 했네요. 예, 그런데 이제 돈 그 벌이 갖고는 못 안 사니까 되죠, 한국으로 그때는. 왔고 예, 맞아요. 나탈리아도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한국에 돈 벌러 온 거래요. 어. 그 둘 다 범행을 아주 순순히 다 자백을 했는데 네. 이 전모를 봐요, 전모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인터걸과 관련된 거 이거 등등이 좀 참고할 점이 있어서 제가 이거 선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단순해요. 이거 검거에 관한 관점은. 네. 전모를 보면 이제 타티아나를 중심으로 제가 좀 네, 올라가봤어요. 죽은 여자분. 추려봤어요. 네. 죽은 사람을. 요거 이제 어렵게 좀 찾아봤는데 네. 하바rov스크에 타티아나가 있었어요. 타티아나가 이제 하바rov스크에 거주했는데 그 당시에 이 코리아는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 즈음에 네. 코리안 드림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래갖고 그 미국 기지촌에서 근무하던 그 한국인 정말 비하에서 부르는 뭐 양색신이 양공준이 이렇게 양공주로 불렀던 했죠. 예. 그 여성분들이 유일한 꿈이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이잖아. 미국 가는 거. 예, 미국 가는 거. 미국 자기가 미국만 가면 자기 그 시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다 부자로 잘 살 수 있게 예. 할 수 있다고 맘먹었잖아요. 네. 그런 아메리칸 드림처럼 이들도 코리안 드림이라는 게 90년도 후반 때 네. 왜 이게 그 하냐면 그걸 배경은 아시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게 91년이에요. 네. 91년 이후부터 러시아 엄청나게 힘들어졌어요. 아 경제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울 텐데 한국만 가면 돈 번다. 한국에 가서 2, 3년만 고생하면 러시아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던 근데 겁니다. 10대 1이 넘었으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 가려면 근데 아무나 못 가. 마피아 소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피아의 소개를 받아야 네. 된다. 그래서 타티아나가 한국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근데 타티아나가 그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병중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모계사회예요. 러시아는 이혼하면 엄마가 애 길러요. 네, 네. 예, 모계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도 있고. 그 자기 부모하고 사는데 아버지는 병 들어서 돈 벌이도 없고. 타티아나가 어떤 형태로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도 키우고 부모도 봉양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서 하바rov스크에서 벌어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가자. 네. 그래서 이제 하바rov스크에서 마피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하바rov스크에서 한국으로 직항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하바rov스크에서 열차 타고 모스크바로 가야 돼요. 멀리도 갔네. 예,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김포공항으로 그때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어요. 예, 예. 김포공항으로 들어와서 서울로 인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한 거예요. 근무 조건이 이제 나오는데 한국에 가서 팁을 받으면 네가 들어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만 원을 받으면 5만 원 큰 돈이죠. 2만 원은 소개한 웨이터한테 그 자리에 합석시켜준 웨이터한테 줘라. 예, 예. 그다음에 2차 성매매라고 그러죠. 예. 성매매는 뭐 20만 원, 3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이후 열흘만큼도 3분의 1은 무작정 소개한 웨이터한테 줘. 웨이터한테. 그러니까 30 받으면 10만 원 웨이터 주라는 예, 거죠. 예, 예. 이런 거를 미리 교육을 받아요. 이 마피아들한테. 룰이 있네 그. 그리고 웨이터들한테 니네 전번을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교육을 소개받으니까. 이제 받고 예.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뭐 한 3일 동안은 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익힌대요. 그 보게 하고. 자, 원래 이 타티아나가 첫 번째 이제 한국 사람하고 자리한 게 4일째 되는 날이에요. 한국 4일 들어와서. 차에 하신 거죠? 러시아 여자 3명하고 한국인 남성 3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앉아갖고 예. 그때 5만 원 받았대요. 예. 팁 받고 2차 그 성매매 나가 30만 원 받아가지고 이태원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30대 남자하고 성매매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타티아나 기록이고요. 예.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한국에 적응된 거예요. 근데 이 타티아나가 그냥 죽기 살기로 이제 어차피 뭐 나는 뭐 돈 벌러 왔으니까 예. 매달리다 보니까 뭐 웨이터한테 띄워주는 거. 그다음에 지를 여기 데리고 온 놈이 누구냐면 알렉세이 신이라는 놈이에요. 알렉세이 신. 신 하면 뭐 생각하나? 한국계입니다. 예. 신갑니다. 예, 예. 마피아예요. 예. 알렉세이 신이. 예. 그러니까 한국계다 보니까 요 놈이 한국 마피아 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여자들 송출하고 하는 거다. 그 알렉세이 신한테도 상납하고 웨이터 비용 떼어줘도 월 3,000달러 이상을 벌겠더라고요. 많이 월. 벌었네, 이 3,000달러는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2년 동안 벌어도 못 버는 돈이에요. 예. 근데 한 달에 3,000달러 이상을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에서는 2년간 일해도 3,000달러를 못 버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버는 거 족족 하바르스크로 계속 송금한 거예요. 아들 아까 하나 있었다고 했고요. 예. 그 이 알렉세이 신이라는 놈은 23살인데 이 한국인 3세랍니다. 한국인 3세인데 고려인 3세네. 얘 처음부터 그 얘기 했대요. 아예 면담할 때부터 너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벌으려면 예. 인터걸 해야 된다. 뭐 서울 사람들은 금발 그 다음에 하얀 피부의 여성을 좋아한다. 네. 이걸 아예 얘기해 줬어요. 그 알렉세이 신이 한국 놈들이 그 당시 술 처먹고 러시아 팔등신의 하얀 백인 여성이라면 그냥 눈깔 까두집는 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아, 쪽팔려 진짜 이거. 아이씨.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애초부터 알고 성매매할 목적으로 입고 간 겁니다. 이거 타티아나도. 그렇게 들어왔네요. 예. 타티아나 친정아버지 아까 병중이라고 그랬고. 자 이제 딱 알렉세이 신하고 미리 면담하고 알렉세이 신은 이제 한국 들어갔어. 자 전화 통해서 이제 나 가요. 자 몇 시 비행기 타요 하니까 김포공항에 딱 기다려. 알렉세이 신이. 요거 과정 내가 실제로 있는 거 다 뽑아온 거예요. 시간대별로. 기다리고 있다 김포공항에서 알렉세이 신하고 딱 만났어. 네.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이태원으로 갑니다. 이태원으로 갔고. 이태원으로 딱 가서 일단은 첫날은 이제 아까 뭐 네 번째 날 그 저 첫 자리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건 뭐 좀 제껴놓고 이제 이태원으로 가서 지가 알렉세이 신 지가 기거하는 여관에다가 이렇게 방을 잡아줘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이제 알렉세이 신이 지가 여자들 다 뿌려놓은 데 있잖아. 그 술집마다 데리고 다녀 타티아나를. 그러면서 한국 술집 분위기를 딱 익히게 하는 거야. 자 봐봐. 나는 무용수도 안 했고 춤도 안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흔들어요. 야 여기는 한국 놈들 아무것도 몰라. 무대 조명이 현란한데 중간에 서가지고 옷만 그렇게 입고 그냥 음악 나오는 데서 슬슬 흔들으면 그냥 니네들이 무용수인 줄 알아. 그냥 배운 무용수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알렉세이 신이 얘기를 했대요. 사실이 그랬고 개인 레슨을 거기 전문 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 막 다 한 거야. 그게 한 이틀 이제 현장 실습 시킨 거지. 그리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일하기 시작한 건데 그러고 이제 아까 4일째 되는 날 이제 성매매도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관록이 붙은 거지 타티아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티아나는 열심히 벌어서 부모하고 자식을 해줘야 되니까 돈 열심히 송금하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 일하는 거지. 그 알렉세이 신이 오면 이렇게 보니까 얘는 뭐 관리 뭐 특별히 안 해도 되겠어. 너무 잘해. 돈 벌라고 그냥. 그러니까 방을 하나 따로 잡아줘. 방을 하나 따로 잡아주고 다른 여성들 있지 러시아에서 걔들한테 관리를 맡겨. 타티아나한테 관리하라고 쟤들. 네가 절대신이면 절대신이. 슈퍼바이저가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순간 타티아나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알렉세이 신이 신임을 해서 다른 무용수들 관리를 맡기는 바람에 타티아나는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절대 신임을 받았어요. 자, 그러더니 이제 신임 받고 있으니까 지시도 할 거 아니야. 어느 날 알렉세이 신이 타티아나 이리 와봐. 요즘에 말이야 내 관할 구역에 우리 여자들 말고 그 여자애들 러시아에서 온 여자애들 2명이 굴러다니면서 지금 웨이터들한테 돈 떼줘가면서 장사를 해먹는데 너 알아? 타티아나가 나 모르는데요? 아니야. 그 만나봐. 걔들 이름이 엘레나하고 나탈리아라는 애들이야. 걔들 둘 만나가지고 알아봐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여자끼리 봐야 되니까. 또 그 당시에 알렉세이 신이 전면에 못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 경찰에서 그 마피아하고 연관된 거 부산에서 권총 사건, 완월동의 러시아 여정 사건 때문에 시끌시끌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저희 마피아들이 전면에 못 났으니까 타티아나를 시켜서 만나게 한 거야. 얘 만났어.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이 엘레나하고 나탈리아는 마피아가 통제하는 애들이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광 비자로 지들이 그냥 자생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여자들인 거예요. 겁이 없는 거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타티아나가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전화번호도 텄어 서로. 그 자기 마피아 소속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같이 술도 한잔 먹고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 무렵에 타티아나가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해. 야 나탈리아 엘레나 요 우리 지역에서 니네 일하지 마. 이게 진짜 충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레나하고 나탈리아가 이게 뭐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여기서 일해라 말아 해. 근데 차마 나는 마피아 소속이 앞소리를 못했어.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위험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엘레나하고 나탈리아하고 술 취해갖고 또 러시아에서 술 먹으면 세요. 예. 네가 떠나. 어디서 건방지게 우리가 너보다 먼저 왔어 이 바닥에. 예. 이게 우리 구역이야 오히려. 너 타티아나 네가 떠나. 이렇게 된 거예요. 타티아나가 이제 알렉세이 신을 만났어. 보고했죠. 예. 헤어져 뭐. 안 떠난다고 한다고. 또 그래? 가만히 안. 여기서 가만히 안. 알렉세이 신 이 마피아 새끼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 아까 전화번호 주고받고 집 알아뒀잖아. 예. 거기 쫓아가서 반 죽여놨어요. 나탈리아하고 아이고, 엘레나를 거의 반 죽여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여성은 신고할 수가 없었어 경찰에. 지금 불법 체류자잖아요. 네, 불체자니까. 식모함 또 가야 되니까. 이때 두 사람이 생각했어. 며칠 줄어놓았었대. 네. 아 이건 모든 게 타티아나 때문에 그래. 아, 걔가 다 만든 거구나. 얘 지금 야, 거꾸로 얘를 시킨 걸로 하네, 신을. 타티아나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를. 어. 이거 복수하자. 예. 그래가지고 한 사람 면도칼을 준비한 겁니다. 면도칼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타티아나 그 집 그날 술집에서 만났어. 예. 그래서 먼저 시비 걸어. 이제 뭐 이를테면 먼저 시비 거는 거지. 그러고는 뭐 타티아나가 대응하니까 야 우리 밖에 나가서 둘이 한번 붙자. 그 러시아는 또 웃기더라고. 이제 맞짱뜨기가 있는. 맞짱 뜨자고 나갔어요. 야. 그 타티아나가 철딱서니 없이 저 면도칼 준비하고 다 했는데 예. 덜렁덜렁 따라 나갔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 나이트클럽 주차장으로 간 겁니다. 예. 그게 1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예. 인적도 없죠 주변에. 예. 거기에서 나탈리아가 이제 타티아나 목 조르고 엘레나가 벽돌 주워가지고 머리통 때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또 타티아나도 힘이 제법 있었대요. 예. 뭐 대응해서 같이 이제 치고받고 한 거야. 예. 그게 안 되니까 나탈리아가 면도칼을 그냥 얼굴에 휘두르고. 아이고, 어떡하냐. 그냥 얼굴 부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집중적으로 공격받아 그냥. 예. 그게 뭐 사망한 겁니다. 잔인하다. 그냥 죽여놓고 나니까 두 사람이 이제 뜨고 한 거지. 놀래가지고 그냥 봉고차 밑에다가 시신 밀어놓고 도망간 거 이러고. 그 즉시 이제 지네 숙소로 달려가서 거기서 피범벅된 거 싹 씻고 짐 쌌어요 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짐 싸가지고 씻고 일단 서울부터 벗어나자. 그럼 교수님 그때 손에 피범벅 때도 맞는 거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슈퍼 주인이. 빨갛게 막. 예. 그냥 일단은 씻고 짐부터 싸가지고 숙소 떠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 엘레나 애인이 있는 그 의정부로 도망을 간 거고요. 그 시신은 아침 8시에 발견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출동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미 아침에 신고되기 전에 얘네는 죽여놓고 벌써 도망갔어요. 의정부 그러니까 못 쪽으로. 찾을 이유가 그거밖에 없네. 그냥 잠수 타버렸으니까 의정. 그렇죠. 일도 안 하고. 최초의 경찰은 그 강간 흔적도 없고, 예. 강간 흔적도 없고 이태원에서 죽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검하는 과정에서 이 국부 쪽, 예. 성기 쪽이 민감하게 발달해서 예. 이거 인터걸로 바로 추정했대요. 예. 성매매하면 그렇게. 성매매 되죠. 여성들 예. 이제 성기 보면 금방 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인터걸로 바로 추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트클럽 등을 상대로 해서 신원 확인 작업해 금방 타티아나 인적사항 바로 밝힌 알았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엘레나하고 나탈리아하고 사이 안 좋다. 뭐 그거 바로 해가지고 영역 다툼한 거 그 첩보 입수하니까 걔들이 범인으로 딱 뜬 거고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출국 금지하고. 그리고 탐문에서 나이제리아 애인이 의정부에 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검거한 거고. 요렇게 이제 이게 처리가. 찾는 거는 만만치 않으셨겠어요. 예, 그 이제 지금 말은 이거 지금 예, 쭉 간단하게. 일련의 과정은 별거 아니게 쉽게 가지만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사건이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오늘 꼭 말씀드리는 건 살인사건도 살인사건이지만 90년대 이 러시아에서 마피아가 현지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데려오기 시작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 흥행 비자, E6 비자라고 가수, DJ, 무용수, 뭐 연주가 뭐 등등 명목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네. 춤 배운 적 없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네. 여염집 여자들이에요. 네. 그 대다수가 와가지고 접객부로 활동하면서 성매매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쭉 있다가 저는 현직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게 낱낱이 알아요. 네. 그 러시아가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싸그리 사라지고 러시아 여성이 씨를 아주 그냥 말릴 정도로 없어지더라고. 오히려 러시아 저 대사관 영사관에서 나와서 잡으러 댕겼어. 네. 그러더니 그거를 메꾸기 시작한 게 필리핀 여성. 지금도 이어지고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필리핀 여성이 송출되기 시작한 거는
미군 부대 주변에 가면요. 미군 전용 관광홀이 있어요. 네. 미군 전용 관광홀. 클럽 거기는 한국 사람 못 들어가요. 들어가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웨이트레스나 네, 뭐 가수나, 댄서 예. 뭐 이런 걸로 일하는 사람들을 러시아 여성들을 쓰다가 그들이 사라지니까 한국 여성들은 거기 안 가요. 그냥 우리나라 고급 눈사람 거예요 차라리. 네, 네. 어? 뭐 템프로 가지 막말로. 뭐 그런 데 가지. 뭐 돼야지 가겠지만. 근데 예, 그 자리를 메꾼 게 이제 필리핀 여성들인데 필리핀 여성들은 또 어떻게 송출했냐? 이거 내가 수사 엄청 했거든요. 이 관광호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네. 그 기획사를 만들어요. 아, 기획사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으로 갑니다. 아. 가서 필리핀 현지에서 여성들 공고를 해가지고 여성들을 모집을 해요. 한국 가서 보는구나. 일할 사람. 오디션을 봐요 거기서. 예, 아, 예. 춤 못 춰도 돼. 네. 거기서 보는 기준 딱 하나야. 이쁘고 날씬하면 돼. 그 사람들을 연예인 예술 흥행 비자를 딱 해가지고 비용 일체 비행기 싹까지 저 민다나오 섬 꼭대기에서 오는 사람들 비행기 싹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민다나오. 그거 다 저 사전에 다 그 계약서에 의해서 돈 미리 지불하고 의상비 네. 다 네. 지불해갖고 그 돈을 다 써가지고 한국에 데려와서 저 미군 전용원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숙식시키면서 그 들어간 비용 깐다는 명목으로 그 착취하는 그 짓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일부 지역에 아주 설거지를 해버렸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 다 잡아들여 버렸는데 잘하네.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2000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 여성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는 러시아 측에서 결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러시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과 의사니 대학 나와가지고 똑똑한 여성들이 미군 관광홀에 와가지고 미군들의 어떻게 보면 놀이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건 뭐 전부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일반 그 미군 사병들이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저 한국 미군 부대 CID에서 한미 합동수사본부에서 한 3년 근무했는데 뭐 이를테면 뭐 아놀드 테일러 뭐 리차드 3세 하면 지 이름 서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조서받고 스펠도 틀리는 놈도 있어요. 빼먹고. 네, 네. 뭐 상무식한 놈도 상관없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자국 여성들이 KGB 보고도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국 여성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여성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너 미러는. 네. 근데 미군의 어떤 놀이객감 역할을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란 자성도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푸틴 작품이잖아요. 자성도 많았다는 거예요. 푸틴이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오늘 뭐 내가 한미행정협정도 좀 찾아왔는데 요거는 빼고요. 네. 인터글 관련된 것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네, 갈게요. 네. 뭐 우리 염 교수야 뭐 이거 관련된 나보다 훨씬 많이 알 거지만 인터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부터 시작됐고요. 네. 99년경에는 노르웨이 이 남자들이 난리 난 거 아세요? 그 소련하고 국경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네. 무르만스크예요. 무르만스크. 예. 러시아 남자들 사이에 섹스 여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르만스크로 갑니다. 러시아 전역에 있는 남자들이. 그 무르만스크가 그 러시아 쪽 거기인데 최적견. 보드카 한 병 값이면 성매매를 하고 오는 거야. 아이고, 러시아 아이고, 여성들하고. 어떡하냐. 그래서 노르웨이 그 가정 파괴 뭐 이런 거 관련된 게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했었어요. 네. 그것처럼 이거 인터걸 영향이 한 나라의 그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그거 이외에도 뭐 매춘 인정하는 이제 북유럽 국가, 네. 뭐 독일, 오스트리아, 뭐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데 이런 데는 막 한 50만 명 정도가 인터걸에 진출했습니다. 난리였다 그러더라고요. 난리였습니다, 난리. 이거 러시아 여자들이 득식을 거려갖고. 네. 그러니까 막 가정 파괴가 막 일어나는 거고요. 그 배후에는 마피아가 있는데 마피아는 한 6천 개 조직에 50만 조직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때 왜 그런 군대가 해체돼 갖고 예. 군대 해체된 애들이 나와서 다 마피아 그러니까요. 나왔거든요. 6천 개 정도, 6천 개에서 8천 개 정도 조직인데 인원수는 뭐 적게는 12만 명에서 50만으로 보고요. 60개국 이상에서 활동한다고 그러고요. 얘들이 주로 하는 게 마약, 밀수, 매춘입니다. 네. 이게 러시아 GNP의 40%를 차지하고. 한동안 그랬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 400달러 보장.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한 23만 명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아유. 대체로 전부 다 3개월 관광 비자로 들어오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유입된 게 부산이에요. 아, 부산 맞죠? 예, 부산에. 그 부산 와가지고 그 부산에서
부산에 있는 칠성파나 이런 놈들하고 마피아들이 연결되면서 그놈들이 쓴 편지가 그때 우리한테 충격 준 게 있거든요. 네. 마피아가 이 조폭한테 편지 썼어요. 인터걸 보내면서 뭐라고 썼냐면 네. 마음대로 부려라. 마음대로 부려라. 마음대로 부려라. 대신 하루에 10번 마음대로 부려라. 하루에 10번 매춘시켜도 좋다. 대신 300만 원 내놔라. 이 편지가 남아 있어요. 이 경찰 수사관들 사이에. 우리 이익만 보장해 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 보낸 여자들은 내가 니들이 마음대로 굴리라는 거예요. 좀 말든 마음. 300만 원만 내놔. 네. 뭐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완월동 쪽에 대대적으로 인터걸 관련돼서 또 러시아 마피아 수사 관련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구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건 따로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서 갖고 온 거고요. 네. 뭐 오직하면 그 당시 그 즈음에 어떤 말이 돌았냐면요. 러시아에서 젊은 여자를 뭐 대부슈카라고 그러는데요. 대부슈카와 무기, 석유가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품이다.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성 수출국이 돼버려 가지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러시아 마피아가 교수님 아시겠지만 러시아도 이게 마약 관련해 가지고 되게 세거든요. 세요. 네, 세요. 센데 이제 러시아 마피아 입장에서는 그 군대가 해체돼서 그 당시 350만까지 간 러시아군이 순식간에 120만 원 그렇죠. 감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한 200만 이상 실직자가 되다 보니까 얘네를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러시아에서 안 된 거죠. 그렇죠. 이 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마피아로 유입이 됐고 그러니까요. 유입되는 과정에서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마약도 다룰 수가 있는데 마약을 다루면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게 옛날에 그 아편 전쟁 그것도 있고 다 아니까. 예. 그래서 거기다 또 보드카 문제도 얘네가 좀 심각하다며요. 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럼요. 그래서 이거 마약은 안 된다 이게 규정을 정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네가 수출품으로 이제 남은 총기하고 여성들을 이제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젊은 여자 대부슈카. 예, 나쁜 놈들이죠. 활용을 한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저 미국 쪽에 뭐 깡패 그러면 뭐 이탈리아계 마피아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미 거의 다 짜부러들었고요. 네, 그 옛날 얘기고. 그건 다 짜부러들었고 한때는 이제 트라이어드 그 중국 사마패 계통.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본투킬 있어요. 본투킬. 네, 본투킬 있고 일본계 뭐 보력 구단. 예. 뭐 얘들 신디케이트 예. 얘들이 뭐 설치고 했는데 지금은요 러시아 마피아를 따라갈 조직은 없어요. 전 세계. 예, 예. 그래서 마피아가 지금 벌이는 나쁜 짓이 이게 인터걸입니다. 인터걸.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한동안 또 그냥 매춘 관광 많이 가지 한국 사람들. 아저씨들 나빠요. 뭐 블라디보스톡, 뭐 하바로스크, 뭐 사할린 쪽 가가지고 그 못된 버릇 해가지고 말이야 그 러시아 여성들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껄떡거리고 한 그런 사람들인데 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 하다 잘못하면 뒤집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요거 한 꼭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은 그 살인 사건을 두 꼭지로 나눴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러시아 그 인터걸 사건. 교수님 아까 그신 모시기 고 알렉세이 씨는 처벌은 받았습니다. 처벌 받았어요? 근데 문제더라고요. 문제는 걔는 갈취예요. 그쵸. 여성 갈취지 마피아라는 거 입증이 안 돼요. 혼자 와서 그래요. 그 새끼 혼자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저 마피아라는 그 러시아에 쫓아가서 러시아 계보도를 받아갖고 그림 그려갖고 조폭단으로 엮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단독이네. 그러니까 그냥 단독으로 러시아에서 자국 여성을 우리나라로 끌고 와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시키고 돈 뜯어먹은 그냥 갈취범으로. 포주 갈치네. 그렇죠. 그런 형태로 처벌을 했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예. 두 번째는 엘레나하고 나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마 출소해서 나왔겠죠. 출소해서 러시아로 송환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이 사건 자체가 외국인에 의한 범죄다 보니까 언론 통제가 좀 있었고요. 네, 당연히.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그런 사건이고요. 네. 두 번째 꼭지 오늘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사건이라서 이것도 여기다 하나 더 끼워봤는데. 여장 남자 살인 사건. 예, 남자인데 여장입니다. 여장 남자 살인 사건인데요. 네. 이 남자는 살인죄로 이미 7년을 복역했던 남자예요. 일단 보기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 어이고. 근데 이 남자가 1년 만에 나와가지고 1년 만에
출소하자마자 남자 2명을 유혹해서 살해한 사건이에요. 이게 뭐야? 예, 여장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2명을 유혹해서 살해한 사건. 예. 이 남자가 부산 동구의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66세 된 김 씨였어요. 김 씨. 예. 이 사람이 출소한 거는 2015년 6월 달에 출소했는데 2015년 6월에 예. 그 출소한 사람인데 출소한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전국을 뱅뱅 돌면서 떠돌면서 이 각설이 공연해요. 아, 저 5일장 이런 데가. 예, 5일장 같은데 예. 각설이 공연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화장하고 예. 머리 기르고 완전히 여자 행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은 원래는 서커스탄 비슷한데 줄타기 같은 거 하던 사람이에요. 아, 원래 섞어서 주시.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낙상해갖고 떨어져갖고 남자로서의 성기능이 사라져요. 아, 예. 그때부터 이제 화장하고 머리 기르고 여자 행세하기 시작하면서 네. 살다가 살인 사건을 일으켜서 교도소 갔다 나왔는데 아, 예. 나와서 1년 만에 이제 나왔으니까 또 생계를 위해서 각설이 공연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예,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떻게 남자 2명을 여자인 척하면서 꼬여가지고 데려다가 죽인 건데 아이고. 이 사람은 그 여자 행세를 하다 보니까 남자들하고 동거도 또 제법 했대요. 뭐 종종 동거를 했대요. 이 사람이 155cm에 50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야리야리하네요. 155cm에 50kg. 예. 야리야리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계단 줄타기 하다가 떨어져 갖고 성기능 마비된다면서 거의 이제 여자가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 갔다 온 게 2015년 6월 달에 출소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출소하고 그 이듬해예요. 2016년 6월 27일까지 약 1년 됐죠. 네. 그때 나오자마자 어떤 남성하고 동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동거하던 남성하고 싸웠어요. 그 남자가 나가버렸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버리니까 이 또 못 살아 혼자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동거남이 집을 나가니까 자기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산에 이제 어느 광장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가다 보니까 광장 구석에서 2명이 앉아갖고 술을 열나게 먹고 있어. 그 노숙자 둘이야. 둘인데. 하나는 그 박씨인데 53세 박씨. 예. 그다음에 이씨 45살. 예. 요 두 사람이 술을 막 먹고 쪼그리고 앉아서 술을 먹고 있어. 예. 그거 발견했어. 예. 이 남자가 거기 접근을 했어요. 아. 그 일견 보면은 그 두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여자야. 야리야리한 여자야. 네. 딱 접근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석해서 그 남자들하고 말 시키면서 여자가 와서 술 한 잔 주세요 하면 뭐 앉지 말라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지. 노숙자라도. 네. 그 둘이서 이제 그래서 먹었어. 근데 이 남자가 딱 보니까 두 사람 중에 나이 많은 박 씨가 깔끔해. 노숙자 치고는 예. 말쑥해. 예. 마음에 쏙 들었어. 예. 이 여장 남자가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예. 박 씨만 원래 가자고 그런 거야. 예. 근데 이 씨가 나는 그렇지. 나도 갈 거야. 부득 우겨가지고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다 데리고 갔어. 예. 자기 집으로. 네. 자, 집에 딱 도착해서 그러면 이제 술 사다 놓고 안주를 만들고 있어. 네. 자기가 이제 이 여장 남자가 안주를 만드는데 그 사이에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싸워. 그래서 또 박 씨하고 이 씨가 싸우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먼저 한다. 성관계를. 성관계를. 아이고. 둘이서 내가 먼저 한다, 네가 먼저 한다 하면서 싸워. 아이고 어떻게. 환장하겠는 거야. 이 안주 만들면서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가 03시 10분경이야. 아, 새벽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말렸어.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 두 사람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내가 먼저 한다고 치고받고 싸움이 됐어. 술 취해가지고. 예. 그 둘이 뒤엉켜서 막 싸우는 거야. 예. 화딱지가 나서 그거 보고. 이것들이 나를 가운데 놔두고 내가 먼저 한다, 네가 먼저 한다 하면서 싸워? 그냥 순간적으로 뺑 돌았어. 그래서 저 안주 만들던 과일 칼 있잖아. 예. 과도를 들고 와가지고 먼저 지가 마음에 들었던 게 아까 박 씨였잖아. 예. 그 사람부터 목하고 배 가슴을 찔러갖고 살해. 왜 찔러 또. 얼마나 찔른 줄 아세요? 몇 번 찔러? 27번 찔렀어요. 야, 이게 미친 거네 이거. 이것도 완전히 또 또라이. 또라이네 이거. 근데 그 붙어 싸우던 이거 저 45살 먹은 이가 있지. 예. 이 사람은 술이 취해갖고 칼로 마구 찔러 죽이는 거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 제대로 도망도 못 가. 허부적거리는 거야. 어쩌지도 못해. 예. 그러니까 이거 봤잖아. 네. 이놈도 죽여야지. 네. 이때 생각한 게 옷걸이에 걸려 있었던 본인이 쓰던 노란색 꽃무늬 스카프가 보였어. 예. 그걸로 목을 졸라버립니다. 이거 미친. 그래서 이 씨도 죽여버렸어요. 뭔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동거남하고 헤어져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나간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 광장에서 노숙인들 많아서 같이 술 먹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박 씨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씨가 부득부득 따라왔고 네. 따라와서 할 수 없이 집에 데리고 왔고 술 한 잔 먹고 원래는 이 씨는 이제 술이 떡이 돼서 재우려고 그랬대. 재우고 박 씨하고 자기만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대. 네. 그런데 이게 서로 둘이 먼저 한다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말리다 나중에 꼭지 돌아가지고 2명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죽이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이제 큰일 났어. 네. 정신이 들었어. 네. 바로 소지품 챙겨가지고 경남 양산에 있는 병원으로 도망을 갑니다. 무슨 병원으로? 그 병원이 정신병원이에요. 아, 그 왜 무슨 정신병원이냐면 예전에 네. 이 여장 남자가 입원했던 병원이에요. 그 대체로 옛날에 성정체성 혼란 오면 정신병원 가서 치료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지금은 그랬죠. 아니지만. 예,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입원했던 정신병원 양산의 병원으로 거기 가서 입원을 내버려요 본인. 그게 피신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지만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경찰 추적해갖고 결국 검거된 건데. 아이고. 이거 시신이 발견된 거는요. 예. 7월 3일이에요. 7월 3일. 7월 3일 날이요. 네, 2016년 7월 3일 16시 31분인데요. 한 일주일 됐네요. 그렇죠. 네.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 사는 예, 데가 예. 거기 그 주인이 집을 이제 돌아보는데 그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네, 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그 자기가 세준 요 여장 남자 집 창문이 열려 있네. 예. 그래서 창문을 닫으려고 다가갔는데 예, 비 오니까. 창문 안쪽으로 뭐가 딱 보이는데 벌써 비투성이 그냥 현장이 비투성이에다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했고 또 냄새가 엄청나게 났대요. 냄새가 난리죠. 여름인데. 엄청나게 나서 시신을 발견해갖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이 이 남자 집주인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검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 4팀에서 했어요. 4팀에서요. 예, 4팀에서 했는데 아까 이 사람이 이전에 살인 사건으로 사람 죽이고 들어갔다 나와서 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두 명을. 그 첫 번째 범죄가 뭐였냐면 이것도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범죄는 2008년도 10월 달인데요. 2008년. 여장을 하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네. 그때 45살 먹은 남자를. 예. 그래갖고 자기 방으로 유인을 해요. 네. 그 남자를. 예. 그리고 성행위를 한 다음에 죽여버렸어요. 성교한 다음에 무슨 사마귀 같아요. 이거 사마귀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 바람에 그때 처벌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7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리고 2015년 6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소를 한 건데 이때 재판에서 어떤 게 감형 사유가 됐냐면 사람 죽이고 7년밖에 안 받은 거 양형이 참작된 이유가 뭐였냐면 예. 재판에서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어요. 불우한 거에 맞지. 예, 그러면서 동정심을 유발해갖고 판사가 예. 똑딱 속아서 어떻게 보면 7년밖에 안 준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재판부에다가 예. 나 그 죽은 사람한테 내가 여장 남자라고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만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못 견뎌서 강간당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죽인 거예요. 반격하느라고. 반격하는 거 죽인 거예요. 나 정말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를 적극 어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10대 때 어렸을 때 고계단에 들어가서 줄타기 하다 떨어져가지고 성기능 완전히 마비돼서 성기능 상실되고 나서 그때부터 여장하고 화장하고 머리 기르고 이렇게 했다. 그런 기구한 인생 살아온 거를 쭉 판사한테 설명을 해갖고 사람 죽이고도 7년 살고 출소했는데 안 나왔어야 될 놈인 거예요. 이거 연쇄살인이네요, 교수님. 예, 나와가지고 그냥 2명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봐. 성관계 먼저 한다고 다툰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일 이유는 없잖아. 내가 볼 때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이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관계 먼저 한다고 그래서 내가 2명 다 죽였다는 말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저 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피해자들을 성관계로 유인해서 맞네.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것과 살해한 수법이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그러네요. 첫 번째 살인 사건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과 성관계를 먼저 하려고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들을 말리는 도중에 갑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친 지인이 떠올라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하는 등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말하고 있다. 인정 못하게 예, 거짓말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특별한 원한도 없이 네. 초면인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때렸습니다. 그건 유인해서 살해한 두 번째로 이제 7년 살고 나와서 무기징역 때렸고 항소했습니다. 네. 그래도 기각됐고 2017년도에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지금 무기징역수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짐 싸갖고 바로 양산 네. 정신병원으로 갔잖아요. 갔죠. 거기 가서 입원해 있으면서 그 시신 한참 뒤에 발견하라고 수시로 집주인한테 전화해. 6월 30일 날도 전화하고 7월 3일 날도 전화했어. 예. 아저씨 우리 집 절대 나 누가 찾아와도 우리 집 열어주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집 열어주지 마세요.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시신 늦게 발견되라고. 네. 누가 와도 집 열어주지 말라고. 요거 어떤 면에서 보면 요건 시신 늦게 발견되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것도 그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저 범행 확실하게 그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예, 맞아요. 본인이 죽인 게 이랬던 이 사건입니다. 이게. 이것도 잔인하다. 이거는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 4팀에서 했는데 형사 4팀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검거하고 나서 딱 보니까 예. 처음부터 이거 여자인 줄 알았대. 옷부터 여자 옷에다가 예. 소지품 손톱에 매니큐어 다 칠했고 누가 봐도 여성이었다. 남자가 여장한 거하고는 뭐 이건 완전히 레벨이 다르더라. 완벽히 누가 봐도 여자였다. 이렇게 그 얘기한 내용입니다. 아 이게 묻혀진 사건인데 이게 되게 큰 사건. 예, 이거는 그 여장 남자 살인 사건은 이거 꽤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뭐 검거 과정이나 뭐 이거 해결되는 과정은 살펴보면 이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 집에다가 살해해놓고 자기 집에 놔두고 갔던 사건이라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관계로 유인하고 다 죽여버린 거네. 이게 사막이죠, 사막. 아이. 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뭐 두 건을 약간씩 짧게 해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건 좀 계속 좀 더 봐봐야겠네. 네. 오늘 뭐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요 정도에서 이제 맞춰도 될까요? 예.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